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모나코 대 빌라.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발로군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길, 그리고 파울토레스, 그리고 카를로스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오나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을 심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모나코에 비해서는 빌라의 좀 전력 누수가 조금 더 크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보네요. 자, 우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최악체인 몽펠리에 상대로도 지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러면서 최근 8경기 중에 5부 리그 팀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만큼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에 좀 잘 나갔을 때와 비교할 때는 많이 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현재 좀 모나코고, 그리고 그런 부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겪으면서 아직까지 좀 극복을 못한 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5경기 연속 지금 무패행진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아스날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좀 지고 있던 걸 이제 2대 2 동점으로 좀 만들며 이제 기어코 이제 좀 무승부로 좀 끝낸 거좀 빌라인 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처럼 좀 쉽게 지는 좀 경기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더 좀 위협적인 모습 좀 보일 때도 많은 거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의 그런 좀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상반되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뭐 최근 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힘이 보다 더 좀 약해지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주도권을 이제 좀 가져가는 경기도 좀 잘 없고, 그러면서 점차 좀 답답한 그런 좀 경기력을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의 턴오버도 많으며 이제 불안정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뭐 중원에서의 힘이 비교적 좋은 그런 좀 빌라 상대로 모나코가 이제 좀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결국 좀 빌라의 좀 페이스에 점점 말려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모나코가 홈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뭐 크게 좀 우세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한 가지 꺼려지는 점이 이제 빌라가 이 경기를 포함 원정 3연전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뭐 흐름이나 경기력, 그리고 이제 뭐 전력 면에서도 보다 더 이제 빌라가 낫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하락세인 뭐 모나코 상대로 빌라가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라 프랜스 쪽으로 놔둬할게요. 네, 에스턴 빌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빌라 프랜스의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슈트룬가츠.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슈트론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쯤에 이제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갔을 때와 다르게 현재는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좀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좀 부진 중인 그런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오시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중순부터 휴식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번 챔스 경기가 휴식기 이후 첫 공식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슈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공식 경기를 좀 치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지금 뭐 슈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초반부터 이제 슈트룸이 좀 라인을 올려 다소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슈투른그라츠의 좀 라인이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슈투른그라츠의 좀 수비를 아탈란타 역시 이제 보다 더 좀 쉽게 공략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슈트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원정에서 좀 수비가 불안정하고 밸런스가 좀 좋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아탈란타가 이제 더 좀 순조롭게 좀 수비를 좀 공략하면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이제 매치업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슈트름이 뭐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선다 해도 오히려 이제 실점 위험이 더 크다 보니 대려 좀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와 달리 한 달 만에 공식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경우도 이제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와 더불어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그런 좀 체급차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뭐 아탈란타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탈란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으로 마인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슈트룸이 이제 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슈트룸의 그런 좀 슈트룸이 좀 득점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좀 실점 위험이 좀 커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3.5라고 해도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뭐 아탈란타 승 마인 승의 3.5 중 오버, 네 이렇게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 뭐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마르세안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챔스 전패 중으로 이제 챔스 성적이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남은 뭐 조별리그 두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탈락이 지금 확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로반 입장에서는 남은 챔스 경기가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동기부여가 지금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슈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뭐 라이프치히와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남은 조별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프로권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좀 남은 그런 챔스 경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양 팀의 좀 동기부여 면에서의 좀 차이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요 정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뭐 남은 챔스 경기 결과는 이제 좀 상관이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리그 경기나 컵 경기 일정을 좀 고려해 이제 뭐 이번 경기 포함 이제 남은 좀 챔스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월부터는 다시 이제 리그와 컵 경기 일정이 좀 많다 보니 그런 약간 일정을 좀 대비해서 오히려 뭐 이제 지금 떨어진 그런 좀 챔스에 좀 신경 쓸 그런 좀 겨를이 없는 그런 좀 슬로간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챔스 경기는 이제 좀 크게 좀 버릴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주전들을 굳이 좀 기용할 만한 이유도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슬로반이 풀 전력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뭐 현재 뭐 슈투트에 비해 좀 많이 열세일 텐데 풀 전력을 이제 기용하는 거에 그 장담하기도 어려운 좀 상황에서는 더더욱 좀 슬로반이 열세일 거라 예상이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무난히 좀 슈투트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운다보와 이제 루엘린까지 좀 돌아오면서 더더욱 이제 공격이 막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도 물올랐기 때문에 이런 뭐 슈투트가 뭐 원정이라도 해도 슬로반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계속해서 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슬로반이라 슈투트가르트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슈투트가르트 승부는 경기. 안 그러면은 1엔드 기준 요것도 마인슨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어 대 이제 유벤투스. 자, 일단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벤 같은 경우에는 다닐로, 카발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리그와 컵 모두 이제 좋은 성적을 내며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3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11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폭발적인 득점력도 이어가고 있는 건 좀 브리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중 지금 가장 이제 좀 페이스가 좋은 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지금 뭐 최고점에 좀 뭐 흐름이나 좀 경기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건 좀 브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슈퍼컵 뭐 4강전에서 AC 밀란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AC 밀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전의 패배를 좀 만회하기도 했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은 그렇죠, 양 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최근 좀 브리어의 득점력이 무르르긴 했어요.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뭐 세리아에서 수비로는 탑 3 안에 그런 드는 유벤투스 상대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역시 최근 좀 원정에서의 그 득점기에는 잘 만들지만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득점력이 좀 다소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브리어가 유벤투스의 수비를 좀 쉽게 뚫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유벤투스 역시 지금 뭐 원정에서의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요 경기는 뭐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띠자님 반갑습니다. 자, 뭐 일단 뭐 그래도 뭐 유벤투스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최근 좀 유벤투스가 원정에서 좀처럼 승이 없고, 그리고 좀 브리어의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지금 고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마냥 지금 유벤투스의 쉬운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뭐 지금 유벤투스 승을 그냥 가져가기는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경기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유벤투스 햄무나 안 그래도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래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벤투스 햄무알무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바르셀로나 경기. 자, 일단 벤피카 같은 경우는 이제 디마리아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 올모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컵 경기에서 이제 브라가와 스포르팅을 연달아 잡으며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굉장히 좋은 그좀 벤피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시작부터 이제 레알을 꺾으며 이제 슈퍼컵에서 우승하다 이제 승승장구를 좀 했지만, 직전 경기 이제 헤타페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흐름이 한번 꺾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헤타페전에서 한번 삐끗한 그런 좀 바르셀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레지언 071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레이온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레기온님.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템포가 좀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이제 기동성이 좋으면서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통해 약간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뭐좀 창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아무래도 일단 뭐 벤피카나 뭐 바르셀로나나 이제 뭐 침투나 뭐 컵백은 물론 이제 역습 전개도 굉장히 좀 빠르면서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공격 패턴이 어느 정도 좀 잘 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양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는 그런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주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줄이고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번 상대는 바르셀로나다 보니까 리그에서 이제 보였던 그런 벤피카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오히려 최근 좀 바르셀로나의 좋은 폼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좀 주도하며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벤피카의 뭐 전체적인 좀 전력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와 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전력차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이제 벤피카가 뭐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폼이 전체적으로 좋은 좀 바르셀로나를 좀 막기는 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확실히 좀 이제 2주가란 휴식기를 가지고 좀 돌아온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지금 좀 매섭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약간 좀 매서운 그런 모습을 더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승에 3.5 기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버풀 대 릴 경기.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에고 조타 그리고 조고메즈가 결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원정팀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제그로바 그리고 안드레 고메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거의 뭐 좀 30개 좀 육박한 좀 슈팅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좀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환기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리그와 챔스 모두 이제 1위를 좀 유지할 정도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잘 잡으면서 좀 성공적인 좀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그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글블님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롯 감독의 그런 좀 첫 시즌부터 이제 클럽의 좀 빈자리 그 이상을 좀 메꿔주면서 지금 뭐 최고의 좀 성적을 좀 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지금 상승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제 챔스 조별리그 1위를 이제 확정짓게 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8위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16강 진출이 이제 16강 직행이 이제 좀 확정이기 때문에 뭐 이번 1위가 뭐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1위로 좀 마무리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돈도 많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뭐 명예로운 약간 명예 같은 것도 약간 좀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래도 1위로 좀 마무리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좀 리버풀이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런 좀 리버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챔스에서는 이제 레알과 꼬마 상대로도 승리를 좀 거뒀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챔스에서 뭐 다크호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좀 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챔스 조별리그 8이기 때문에 이 뭐 8위만 좀 잘 지킨다고 하면은 16강 직행도 지금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이런 뭐 릴이라고 해도 뭐 현재 뭐 전력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중원에서의 좀 장악력, 공수 밸런스, 그리고 전반적인 뭐 경기 운영 능력 등 전부 이제 릴보다는 리버풀이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리버풀 상대로는 릴이 이번에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거와 별개로 최근 뭐 릴의 그런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대체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금 릴이 안필드에서 리버풀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지금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챔스 전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다시 좀 경기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리버풀 상대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릴이 뭐 4달 넘게 그것도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리버풀 상대로도 좋은 결과 좀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슨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리버풀이 릴의 긴 무패행진을 좀 끊으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버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승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버풀 승, 마인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버쿠젠. 자, 일단 뭐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로스가 결장중. 그래서 이제 주축 포워드가 좀 결장 중인 거 좀 꼬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좀 테리어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복귀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아무래도 결장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복귀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는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1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15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레가네스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긴 연승 행진을 좀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직전 경기 뭐 레가네스 상대로 좀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도 뭐 레가네스 상대로 그렇다 할 좀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던 그건 좀 꼬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좀 긴 연승이 좀 끊긴 거와 좀 별개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더 저조한 경기로 보였던 그건 좀 꼬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제 휴식기 이후에도 이제 전승을 좀 거두며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공식 경기 기준 11연승 중으로 지금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뭐 대체로 두 팀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운영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초반부터 양 팀의 중원 싸움이 치열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꼬마가 긴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도 그런 약간 연승 행진에 비해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못했고,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지금 꾸역승도 많았을 정도로 경기를 좀 힘들게 풀어간 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오히려 뭐 현재 좀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꼬마보다는 뭐 레버쿠젠이 더 좋다고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솔직히 뭐 꼬마가 뭐 유리할 만한 그런 좀 경기가 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꼬마가 아무래도 이제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를 한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 영향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악영향으로 미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뭐 이 경기는 꼬마보다는 그래도 역배받은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뭐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 레버쿠젠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버쿠젠 프랜승에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츠르베나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일단 츠르베나 같은 경우는 주전포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간 휴식기를 가졌고 이제 이번 경기가 휴식기 이후 첫 공식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래도 이제 휴식기 중에 틈틈이 친선 경기는 치른 츠르베나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확 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네. 다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이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 타 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챔스에서는 승점 3점으로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한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남은 좀 챔스 두 경기를 좀 다 이겨도 이제 프로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좀 츠르베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활약은 좀 좋았지만 후반기 들어서 리그에서 죽을 쓰며 이제 후반기 출발이 다소 좀 안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 좀 호벤의 좀 행보를 좀 봤을 때 일단 뭐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좀 비기거나 이제 직전 경기 뭐 즈볼레 상대로 원정에서 지면서 최근 이제 좀 페이스는 그닥 좋지는 좀 못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고 그리고 호벤 역시 지금 프로권 턱걸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서려면은 이번 경기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양 팀 다 지금 뭐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좀 클 수 있는 경기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무승부가 좀 크게 좀 의미가 없는 좀 경기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츠르베나가 뭐 홈에서는 대부분 좀 빠른 템포로 이제 경기가 좀 흘러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대체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츠르베나는 물론 뭐 좀 최근 좀 호벤의 좀 수비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츠르베나가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다른 팀들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호벤과도 어느 정도 좀 체급차가 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열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좀 반드시 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뭐 동기부여가 클 수는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좀 경기 플레이가 이제 좀 급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러면은 좀 턴오버도 좀 많아질 수 있는 그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더 여유롭게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만한 팀은 좀 호벤이라고 봐서 약간 이런 그래도 호벤이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츠르베나 상대로 잘 좀 조율하면서 경기를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쪽.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호벤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음 챔스 경기가 리버풀 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못 잡으면 프로 진출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더 뭐 츠르베나만큼이나 이제 호벤의 이제 좀 동기부여도 지금 뭐 클 수 있는 경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이제 츠르베나 홈이 조금 뭐 이제 매섭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저는 그래도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인토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 아인토벤 승 보는 경기. 네, 요것도 3.5 기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토벤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이제 이번에 유로파 리그 한 경기가 있죠. 갈라타사라이 대 이제 디나모 키이우. 자, 일단 뭐 키이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파 리그 이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큰 의미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뭐 공수 밸런스도 전반적으로 많이 무너진 그쪽 키이우기 때문에 홈 갈라타사라이 상대로는 많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뭐 최근 좀 갈라타사라이의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갈라타사라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갈라타사라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3점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승, 마인 승에 3점 위주로 오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대 루턴 타운.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옥스퍼드 프랜스크 보는 경기. 원화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럴 대 카디프 시티. 네, 이것도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카디프 시티 프랜스. 그리고 이것도 뭐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위주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어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